인사 지금 엉망입니다. 근데 대통령은 말이 없어요. 그 말이 없으신 태도를 보면은 인사에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인사는 내 영역이 아니야 라는 느낌마저 듭니다. 내 영역이 아니라는 것은 인사를 진짜 담당하는 사람은 나보다도 더 막강한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하는 영역이야 라는 느낌마저 듭니다. 대통령 태도에서 뿐만 아니에요. 이 국민소통수석이라는 분이 윤도환, 국민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논란이 되는 후보자들이 국민 정서에 적정하지 않다, 맞지 않다, 동떨어져 있다 하니까 아니 국민 정서가 무슨 대수냐 이거죠. 국민 정서와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간극이 있더라도 적임자면 해야 되지 않느냐. 더 나은 적임자가 없다. 더 나은 적임자 많죠. 세고 셌죠. 전문가들 세고 셌죠. 더 나은 적임자가 없다. 최정호 국토부 장관 왜 지명했느냐, 왜 추천했느냐 하니까 교통 전문가다라는 얘기야. 말 됩니다. 교통 전문가니까 어느 교통 요지에 집을 사고 투자를 하면 돈이 된다는 걸 귀신같이 알겠죠. 그리고 투자하라고 그 자리 뽑아주고 과거에도 투자 잘했다고 그 자리 뽑아준 투자인지 투기인지 잘했다고 그 자리 뽑아준 혹은 추천했다는 설명밖에 안 됩니다. 국민소통수석이라는 양반이 국민소통 전혀 못하고 있어요. 아니 포르쉐 좀 사면 어떠냐, 벤츠 사면 어떠냐. 조동 후보 자녀들에 대해서 하는 얘기예요. 아니 뭐 벤츠가 3천만 원밖에 안 하고 포르쉐가 3,500만 원밖에 안 하는 그건 미국 유학 생활하면서 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참으로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얘기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분노를 자극하는 자아내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국민의 분노를 자극하고 자아내는 사람이 그 펌퍼짓을 국민의 분노를 펌퍼짓을 하고 있는 사람이 국민소통수석이라고 합니다. 그럼 윤도환은 도대체 무슨 백을 맺고 이런 앞도 뒤도 맞지 않는 논리상으로도 말도 안 되고 서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국민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이 얘기를 서스럼없이 할까요? 뒤에 실세가 있다는 겁니다. 믿는 데가 없으면 이런 얘기 함부로 하겠어요? 자기 직책과도 전혀 안 맞는 용어까지 써가면서 저는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아 이게 이 양반 말이 아니구나. 밀어붙여! 하는 말을 따라서 움직여주고 있을 뿐이다. 야 국민들 개돼지 취급해도 괜찮아. 못 알아들어. 그냥 밀어붙여. 라는 하늘에부터의 목소리인지 지시인지 뒤에서 얘기하는 건지 그 백 없으면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더 나가서 한 수 더 뜹니다. 조국 조현우 뭐가 잘못했냐? 잘못했으면 잘못된 거 들어 나와봐라. 조현욱 잘못한 게 뭐냐? 영부인 고등학교 후배라는 거 외에는 잘못한 게 뭐냐? 예, 그게 핵심입니다. 손혜원 부친 간첩 혐의가 있다고 기록도 있고 그런 혐의가 짙으니까 6번이나 참 대단한 이 집안도 대단합니다. 부끄럽지도 않았어요. 독립유공자를 6번을 신청했다가 떨어졌는데도 7번째 피우진 보훈처장이 국회의원 손의원 의원 사무실까지 찾아가서 이번엔 신청해 보시죠. 이거 왜 했겠어요? 손혜원이
영부인과 고등학교 동기가 아니랐으면은 피처장이 대한민국 5천만 상대로 해서 살펴봐야 될 정말 쪼개고 분석하고 뒤를 캐고 정보를 최대한 확보해가지고 그 명예로운 독립유공자를 골라내고 선별해야 되는데 국회의원실까지 찾아가서 6번이나 탈락한 그 대상자를 다시 이번에는 진짜 유공자로 시켜주겠다고 의원실까지 찾아가서 규정이 바뀌었으니 기준이 바뀌었으니 신청해보라. 피우진 피처장 자기 다리로 걸어갔을지 몰라도 자기 입으로 말했을지 몰라도 누군가가 이렇게 힘을 실어주지 않으면 갔겠습니까? 손호연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투기를 자기 가족들까지 나서서 말이 안 되는 짓이라고 지적하고 공격하는데도 얼굴에 철판을 깔았는지 나는 부동산 투기할 생각 추호도 없다. 목포의 발전을 위해서 한 것뿐이다. 소외된 목포를 뭔가 새로운 전통과 역사와 문화의 거리로 만들고 싶었다. 말 번들어 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런 말 갖다 붙일 수 있는 그 후에 기자들 불러놔 놓고 또 기자회견하는 그 태도를 보십시오. 너무 잘났어. 그 배경에 누군가 없으면 이런 용기 있겠어요? 이런 용기도 아니고 거만이죠. 오만이죠. 이런 오만이 나올 수 있어요? 대통령 선을 쫙 그었어요. 인사가 잘못됐든 못됐든 나는 알 바가 또 아니고 그건 내 영역이 아니고 조국과 조현옥이가 해준 선에서 나는 받아들이겠다. 조국 누구예요? 리틀 문재인이야. 문재인 대통령 될 걸 눈에 보이니까 책 써가지고 그것과 환심을 사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올라왔어. 조현옥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영부인 고등학교 후배라는 거예요. 유일하게 대통령이 7명의 장관 후보 중에 대통령이 개인의 의사가 강하게 들어가 있다고 하면은 물론 직접 안 찝더라도 그 의사를 반영해서 이 노선을 가도록 문 대통령의 노선을 김정은 발악이인 문 대통령의 노선을 갈 수 있도록 좌충우돌 해가면서 나갈 수 있는 탱크 같은 저력을 가진 김연철 탱크 같은 저력이 있을 거라고 후보를 추천했겠죠. 수석실에서 민정수석실 인사수석실에서. 탱크는 뭡니까? 이거는 뭐 기회주의자라도 18번을 사과를 했어요. 18번 18번이에요. 18번 그 사과하면서 그 번호를 수도 없이 불렀습니다. 불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8번 18번 그 사과 입에 발리는 사과죠. 장관 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하는 사과? 그 사람 이념이 바뀝니까? 만약에 그렇게 쉽게 바뀔 이념이라면은 기회주의자적인 이념이죠. 대통령의 관심을 끌기 위한 이념이죠.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통일부 장관이 되는 순간 문정인 특보가 얘기한 것처럼 미국도 감당 못할 정도로 내지를 수 있다라는 거죠. 글쎄요. 정말 그런 용기를 계속 가질지 그게 용기인지 생존 전략이었는지 지켜봐야 알겠습니다. 서른 의원은 지금 50대 혹은 장관 후보들이 살았던 이 세대들은 부동산 투기, 다운계약서, 위장전입
뭐 그 일반적인 국민 정서였다. 대단한 것 아니다. 참 디펜스를 하려면 제대로 하세요. 국회의원 입에서 어떻게 이 얘기를 합니까? 더구나 최고위원이라는 분이 정말 최고로 망언을 하시는군요. 최고위원답게. 과거에는 그랬다고? 과거에 그랬으면은 그래 칩시다. 이분들이 30대일 때는 그랬다 칩시다. 그게 서른 의원 얘기요. 그럼 김의겸은 어떻게 설명할래요? 작년이요, 작년. 이 정부 들어서서 집값 잡겠다고 11차례의 투기억제법, 부동산법을 발표를 하고 서민들은 손발이 꽁꽁 묶여가 은행에 대출받아 국민평수라는 30평 집 한 칸도 마련 못해가 가슴앓이 소갈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변인은 뻐젓하게 뭐 자기가 뻐젓 안 하죠. 자기 부인이 했다니까. 부인이 대변인도 모르게 재직증명서 띄고 남편이 인감증명서 가져가고 위임장까지 가져갔겠죠. 그래서 군산에서 고등학교를 나온 후배한테 찾아갔어. 은행에 근무하는 후배한테 찾아갔어. 남편 백을 동원해서 했겠죠. 그거는 김 대변인 말에 따르면 그 시나리오예요. 마누라가 그런 걸 도장도 훔치고 인감증명도 자기 허락 없이 가져가고 청와대 재직증명서도 자기가 얘기 안 했는데 부인이 대고 난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유치하다 못해 비겁하기까지 한 거죠. 그 서민들한테 집값 잡겠다고 11차례나 대책을 발표해가지고 서민들은 숨도 못 쉬고 있는데 그 틈새를 악용해가지고 부동산 투기한 사람이 할 말은 왜 이래 많아 또. 그리고 나가면서까지 대통령 백을 언급을 해. 내가 나가니까 대통령이 네 어디 살까 걱정해 주더라.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은 우리가 가진 자료 다 가지고 했다. 그리고 가진 자료에서 이런 거 다 알고 했다. 이 후보들이 이런 흠결이 있다는 거 다 알고 했다. 이 국민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때까지 문정부 들어와서 8명의 장관이 야당의 인사보고서 채택도 통과시키지도 않는데 국민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그냥 쌍 깔아뭉기고 8명 임명했으니까 그까이 것 시작한 김에 끝까지 가. 야당이 뭐 겁이나 국민이 뭐 겁이나 국민 개돼지 같던데. 그러면 이런 흠결을 다 알면서도 다른 사람을 뽑을 생각도 안 한, 추천할 생각도 안 가졌다라는 것은 누군가의 지시에 의했어요. 그 보이지 않는 손 얼마나 막강하면은 이런 국민들한테 거의 범법 수준의 행위를 혹은 직무유기를 하면서까지 직무유기 수준의 일을 저지르면서까지도 뻔뻔스럽게 우린 너무 잘하고 있어. 좀 그러면 어때? 그건 상식이야. 뭐 미국에서 3,500만짜리 차 몬다고 해서 그게 뭐 그래 대단히 잘못된 거야. 과거에도 부동산 투기 해오고 과거에도 위장 전입 다 했어. 최소한 부끄러운 줄은 알아야죠. 임종석 비서실장이 나름 꽤 긴 기간 시간을 그 비서실장 자를 꽤 긴 기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 권력의 실세인 그분에게 너무나 잘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진짜 보이지 않는 그분에게 엄청나게 잘했다는 겁니다. 그분에 관련된 사진들
홈피에 올리고 홍보하고 국민들은 손가락질하면서 경망스러우니 뭐 바람직하지 못하니 채신머리 없니 얘기해도 그 비위를 맞추는데 비서실장으로서의 나라 걱정, 대통령의 마음을 살피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는 얘기 소문들이 있어요. 강용석 그 보이지 않는 그 손을 욕했다가 물론 다른 죄가 있다고 지금 구속당하고 있지만 그분에 대해서 악평을 했다가 지금 깜빵에 앉아 있어요. 뭐 사문서 위조? 사문서 위조? 강간죄 지금 있어요? 간음죄 있느냐고요. 나는 법은 잘 모르지만 상식 수준에서 강용석이가 들어가면 강용석하고 같이 일 저지른 도도맘도 같이 들어가야지. 강용석이 잘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원칙적으로 상식의 기준을 볼 때 납득이 안 가고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외교는 김정은 바라기, 내치는 권력 실세가 다 맡아 하고 대한민국 어디로 가고 있어요? 인사? 대통령이 관심이 없기 때문에 사과를 안 하는 겁니다.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사과 안 하는 거예요. 내 오른팔과 같은 조국 그리고 영부인의 고등학교 후배 두 사람이 하면 뭐 문제없다. 내 마음을 읽은 거나 다름없다. 걔들이 옳다 그러면은 나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 지금의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